매 순간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봉사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 진행을 맡은 닥터 정근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향한 생명의 수호자 평화의 앰뷸런스를 따라가 볼 텐데요. 부산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던 구급차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평화와 나눔의 감동 스토리, 뭉클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사무총장 박명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닥터스 기획이사 최찬희 이사입니다. 그린닥터스 재단에서 이번에 큰 일을 하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에서 또 도구 역할을 해야 될 곳에 또 우리 국가의 재단 단체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앰뷸런스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국위를 선양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어떻게 해서 그 평화의 앰뷸런스 가게 되었습니까? 네. 응급처치가 필요한 곳에 이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가 없어서 이제 이송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소식을 저희 재단에 또 이사장님이신 정건 원장님하고 또 저희 또 기획이사의 최찬일 이사가 계신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신경 많이 쓰셨고 또 최찬일 또 기획이사님께서 또 전직 또 소방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 단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소방관 출신 최찬일 기사님. 그래서 앰뷸런스가 가게 되었네, 그죠? 예. 근데 이 앰뷸런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국내에서 운행을 하던 앰뷸런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급차들은, 저희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들은, 내용연이 5년이 되면은 더욱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기 위해서 내용연이 5년이 되면은 폐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간 운행을 하고 난 뒤에는 예. 그 앰뷸런스가 깨끗하고 좋더라도 예. 무조건 보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그게 있습니까? 예, 법률 규정에 5년을 지나면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는 10몇 년 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뭐 고장이 나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구급차가 많이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버리면 생명을 다루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시간 내구연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5년이 된 구급차들을 폐기하는데 제가 생각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급차가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린닥터스 회의를 하는 중에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이 구급차가 없어서 어려움 겪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2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명수 사무총장님. 네, 그 전에 저희가 소방 이렇게 119 구급차를 전달하기 전에 저희가 2022년도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또 저희 재단에 또 같은 멤버들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해외 의료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쉽지 않은 길인데 사실 그 가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거기 또 피난민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마음들이 굉장히 긴장감과 그런 우울감과 그 불안한 마음을 저희들 보고 왔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쟁 지역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또 전쟁 지역에 가면은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경고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까?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많이들 하셨죠. 걱정을 많이 했죠. 예, 규제도 많이 하고 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린닥터스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또 긴급 의료가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을 안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정건 원장님 비롯해서 이 많은 우리 긴급 의료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6 이상이 되는 많은 어르신들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2022년 5월 12일에서 20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가장 가까운 난민촌으로 우리가 왔고요. 저 앞에 버스들은 난민들이 초기에는 한 30만에서 40만 넘어왔는데 지금은 10,000명 내지 20,000명이 하루에 이렇게 매일 넘어온답니다. 그때 의료봉사에 갔던 그린다크저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고 그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그 가족들이 당연히 만류하죠. 못 가게 걱정이 되니까. 하지만은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전시에 또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시긴 했는데 아무리 가도 인간인지라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에 나면 폭탄이 언제 내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그걸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또 난민촌에 가서 또 생명들도 이렇게 보살피고 또 그들에게 또 위로해주는 그런 부분이 저 같은 국민으로서 되게 감동스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저희들도 함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린닥터즈는 세계를 누비면서 네네. 특히 아시아, 네. 또 인도, 아프리카 이런 쪽에는 많이 갔는데 이번에 유럽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 동유럽에 특히 그렇죠. 그곳에 갔을 때 피난민 캠프를 통해서 현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그죠?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전화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안 했을까요? 예, 우크라이나는 2022년도에 그 5월달에 우리 그린다트가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작년 2월달에는 2023년 2월달에는 또 트리키예가 대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도 또 그린닥터스가 또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지진 그 이재민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트리키예 그 하고 시리아하고 국경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이스칸데르라는 그쪽 부분인데요. 그쪽에 가서 이렇게 그 시리아 난민들을 이재민들을 이렇게 저희가 도와줬는데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서 그 긴급 의료팀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희 그린닥터스만이 유일하게 그 지진에 누구나 다 아까 말씀하신 무섭고 떨리고 우리도 지진에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그런데도 그린닥터스만 유일하게 가서 그 이재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동쪽. 예. 작년에 지진 난 곳은 아시아죠 또. 그렇죠. 아시아 대륙이죠. 우리는 극동아시아고 예. 그쪽은 극서아시아인데 그렇죠. 거의 예. 붙어 있는데 그죠? 예. 그 전쟁 지역도 무섭고 예. 또 지진 지역은 사실 또 더 무섭거든요. 사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녀오셨을 때 그 마음은 긴장이 안 되었습니까?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가지 마라, 심지어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화 다 오고 그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묵었던 그 호텔이 저녁에 그 강도가 여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이 그 지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진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진이 6.4가 왔어요. 그러니까 호텔이 막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밤중에 그 누워 자던 우리 그 의료진 그 단원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봉사단들이 우크라이나에도 가기도 하고 네네. 또 전쟁 지역을 또 넘어서서 또 재난 지역까지. 재난 지역, 네. 지진 지역 갔을 때 네. 그러면 재난 지역에 가서 지진이 다시 여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호텔인지 어디 숙소인지 모르겠는데 주무실 때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겁이 났죠. 이 사실 여진이 6.4라는 건 거의 본진이나 다름없거든요. 본진이나. 많이 이제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을 때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냥 맨발로 뛰쳐나왔죠. 맨발로 뛰쳐나오고 옷도 사실 그동안 사실 입었어요. 신발은 신었습니까? 예, 신발 못 신었죠. 그냥 뛰쳐 내려왔죠. 엘리베이터 탓은 안 된다는 우리가 미리 들은 교육에 의해서
뛰어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이게 계단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뛰쳐나오니까 많은 사람 나와 있고 안도의 한숨은 좀 쉬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될지, 어떻게 또 지진이 어떻게 해서 이게 건물이 또 넘어져서 다치는 않을까, 내가 뛰어가야 할 곳은 저 넓은, 좀 더 넓은 공원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진이 어려봉사를 갔는데 지진이 어디에 일어날지 모르고 또 여진이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폭탄이 언제 이쪽으로 날아올지 굉장히 긴장과 걱정가 있는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가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극동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건너갔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 태극기가 하나도 안 보였다는 사실. 그곳에 일본의 일장리들은 곳곳이 있었고 특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사단을 세계 각국에서 다 왔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을 깜짝 놀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태극기가 없었다. 그때 우리 그린닥터 재단이 태극기를 달고 갔었으니까 맞죠. 그곳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가서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의 공항에 내려서 전쟁 지역에 가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사실은 있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 영사관에서는 너무 자국민들이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 너무 걱정이 우려한 반면 또 봉사는 해야 되고 그 당시에 가서 그 걱정을 뚫고 그 국경 지역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폭탄이 떨어졌다는데 괜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불안했죠. 폭탄 소리도 들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제 방금 말씀하시는데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없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게 또 태극기를 꽂고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그린닥터스에서 피난민촌에 적경 지역에 그쪽에 이제 태극기를 또 꽂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이분들이 무엇이 정말 저렇게 불안한 뉴스가 무엇일까 생각도 하고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진이 여기 와서 또 치료가 즉시즉대 필요하신 분 있는지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곳에 또 이렇게 간식을 가져가서요, 간식을 가져가서 애들 나눠줬을 때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이런 막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아무쪼록 그 아이들이 다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길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폭탄이 날아오니까 미사일이 폴란드로 또 피난 나와 있고 그 당시에 폴란드 국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 준 것을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동을 느꼈어요. 그 피난민촌에 가니까 또 세계 각국의 봉사단들이 도우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태극기가 등장하니까 대한민국 처음 코리아가 선진국인데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서 그분들도 뭉클해서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김동원 외과 선생님을 포함해서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사실은 가서 진료를 그 우크라이나 의사들 또 폴란드 의사들하고 피난민촌에 의료를 하면서 또 그때 영사님들이 또 도우셔서 또 역할을 같이 하면서 그곳에 있는 현지 교민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피난민촌에 바로 들어가서 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일들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든지 달려가는 민족이구나. 그렇죠. 그때 그 의료봉사를 계기로 이제 구급차가 가게 되었는데 구급차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부산을 방문하셨죠. 어떻습니까? 최근 그 전쟁에 많은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부산을 비롯해서 서울 이렇게 각 대도시로 많이 방문해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각기 인사들도 만나고 또 기관장들을 만나서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그린닥터스 재단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료품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전쟁 중에도 해외로 나와서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와서 서울
또 오고 부산도 와서 도와달라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왔고 서울시도 도왔고 부산시도 그때 또 많은 지원을 사실은 하였고 그중에 유일하게 그린닥터스 재단이 가장 먼저 가서 의료를 도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 시에 와서 시장님 만나고 부시장님 만나고 그때 그 구급차를 보냈을 때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몇 분들이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 다니면서 요청을 한 부분이 앰뷸런스였고 그때 온 한 분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앰뷸런스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가시면서 그래 요청이 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한 분이 병원에서 병원들이 다 파괴가 되고 전쟁이면 다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병원이라는 게 피난민들이나 그런 환자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쟁터에 다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특히 구급차라는 게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없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22년도에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저희가 그 긴급 그린닥터스에서 긴급 의료 지원단을 편성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구급차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구급차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앰뷸런스를 부산 소방본부에서 또 의견을 전달하면서 보내자고 했을 때 그때 최찬일 이사님께서 모든 기획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지난했을 건데 어려웠을 건데 어떻게 그걸 다 풀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 하는 일이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구급차를 보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구급차를 보내는 게 무역을 하는 행태를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비용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그 우크라이나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저게 덴마크를 항구를 거쳐가지고 폴란드 그다니스크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크라이나로 또 육로를 통해 가지고 보내고 이런 어떤 과정인데 굉장히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1월 23일 날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12대를 이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소방부에서 흔쾌히 또 부산시 시장님 허락을 해주시고 해서 구급차 12대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또 뭐 그 정비를 했습니다. 당장에 뭐 이렇게 조금씩 손볼 때가 있었거든요. 또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직결지가 해운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해운대에 12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항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운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 택시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님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앰뷸런스를 몰고 항구로 가서 실어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업을 포기를 하고 오셔가지고 또 주시고 또 그래 사람이 보니까 또 배강교회 배강로교회 장로님들도 5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신앙으로 옮기고 또 여기 옮긴 날짜가 1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또 폴란드 그다니스크 항구에 가고 그리고 그게 항구에 도착한 게 올해 2월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2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배는 갔는데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가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또 해운대에서 또 앰뷸런스를 인수를 해서 또 수리를 하고 그 과정도 몇 달을 거쳤고 그렇죠. 그 일에 부산 소방본부가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습니까? 저희 그 부산 소방본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특히 우리 그 박염 방호부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박염 방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선사회복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선사회복지에 유순정 우리 관장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소방본부의 또 실무를 담당한 또 장비계장 또 소방관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일 지사님이 이렇게 전체 기획을 하고 움직이는 과정에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움직였대, 그죠? 그러면 이 앰뷸런스가 그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대서양을 갔는지 태평양을 갔는지 하여튼 동유럽까지 갔죠, 그죠? 예. 가서 가는 과정 중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냥 되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에 좀 약간은 이제 위로도 되고 또 그분들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그 중에서는 감사하는 생각이 더 많겠죠. 그 12대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12대 중에 급하다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동부전선,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는 동부전선에 급하다 해가지고 4대를 우선적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4대를 우선적으로 그 동부전선에 투입이 돼가 있고요. 나머지 8대는 그 루블린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야전병원에서 8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대가 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니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태극기가 붙어 있는 것이 예. 다니겠네, 그죠? 예. 그 한글이 움직이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또 러시아에서 보면은 한국의 앰뷸런스가 저기 다니면 될까?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렇죠.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이 없이 그렇죠. 생명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십자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렇죠. 누구든 예. 치료하고 그 앰뷸런스가 갈 때는 폭격도 멈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십자 마크에서 예, 때는 예. 그러면 그 십자 마크의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붙어 있는 그린다크에서 또 그 마크가 붙어 있는 예. 그런 한국의 앰뷸런스 다니는 것을 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는 다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예. 사람의 생명을 뭐 이렇게 폭탄으로 뭐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다 좋아하지 않겠나,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에도 만약에 그런 전시 상태가 만약에 그런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고충받고 힘들어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앰뷸런스 보낼 그런 그 러시아에도 보내는 건 러시아가 또 전쟁을 예. 침략을 당하면은 예,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또 러시아에도 우리 그린닥터스 정신이 세계의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고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도와주는 그게 이념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든 또 우크라이나든 또 어떤 나라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1950년도 한국 동란 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망했습니까, 그죠? 그때 그 유엔이 평화문이 와서 또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은혜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데 그 국민들 마음이 우리나라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그렇겠죠. 저희들은 그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전쟁터에서 사실은 전쟁터라는 게 굉장히 그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그 구급차가 가서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또 목숨을 살려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앰뷸런스가 그 그린닥터에서 뭐든 그 우크라이나 국민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앰뷸런스가 왔다는 그 내용을 그 우크라이나에서 또 폴란드에서 대서특별했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폴란드 그 루블리라는 국경 도시에서 폴란드 적십자하고 우크라이나 그 병원 야전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인수 전달식 구급차 전달식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폴란드 방송국에서도 이 내용을 취재하러 왔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내용을 취재를 하고 와가지고 고마움을 그 전역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어떻게 보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 그죠? 그 일들에도 북한에도 오랫동안
하였죠. 그 경찰대 그분들이 우리 봉사원을 알고 해가지고 일렬로 줄을 서라 그러고 또 경찰들이 양옆으로 쫙 서더라고요. 그래서 쭉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라 해서 쭉 지나가니까